예,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네. 편의상 신문을 위해서 증인이라고 제가 호칭을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에 대해서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인신문을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증인신문상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30분밖에 할 수 없게 되어서 제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항을 질문을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질문서를 좀 작성해봤습니다. 한번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랑입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말에 밤에 대통령인 피고인의 관저에 부름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024년 11월 말. 예. 아, 네. 제가 당시에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찾아서 올라갔었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그 시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염려를 하셨는데 그날 말씀하시는 그 강도는 시국에 대한 걱정의 강도는 평소보다는 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주중에 한 2번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퇴청하시고 나서 티타임을 하면서 시국에 대한 걱정을 이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12월 1일 날 주말입니다. 주말에 찾으셔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워딩은 뭐 이렇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기억나는 몇 가지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선을 넘었다 하는 워딩을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고요. 또 참을 만큼 참았다 하는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더 이상 이걸 방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나라가 망하는 걸 뻔히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어떤 그 거대 야당의 폐악질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어떤 워딩으로 말씀이 계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3가지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그리고 계엄 선포문 이 3가지를 초안을 준비한 걸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혹시 그 11월 24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혹시 그 날짜를 이렇게 특정해서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말에 왜냐하면은 네. 그 대통령께서는 그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는 24일이 예. 조금 특이하게 느껴졌고요. 예. 그거 끝나고 나서 주중에도 한 2번 정도 티타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유사한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해오셨고 비상계엄에 대한 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날 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폐악질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국회의 폐악질. 당시 그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언급하면서 해도 너무한다. 줄 탄핵과 입법 예산 봉쇄로 국정 마비를 시켜 헌정이 붕괴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지금까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제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하나 워딩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충 그런 어떤 이 취지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또 이어서 대통령은 저들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지만 나는 헌법의 틀 안에서 국가 비상상태 선언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직접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위기 극복에 동참을 호소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예, 그런 그런가요? 말씀도 계셨습니다. 증인은 과거 합참 근무를 통해 통상의 계엄이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강력한 군사 행동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대통령인 피고인에게 군은 얼마나 투입하고 어떤 조치를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죠. 제가 예. 대통령께 제가 대통령께 여쭤보기 전에 예. 먼저 대통령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전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상계엄이 되면 그게 11월 1일로 기억합니다. 날짜는 12월 2일. 12월 1일.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 과거 전례로 봤을 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적게는 한 2, 3만, 많게는 5, 6만 정도 투입이 됩니다. 소요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다가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계엄 말고 나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소수 정예화된 간부 위주의 병력만 또 투입을 해서 질서 유지 차원으로 좀 하고 핵심은 이런 어떤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재경 지역의 병력을 보면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그 정도 규모는 가능하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수백 명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느낌이 아니 이게 그러면 무슨 계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병력과 관련돼서 좀 자세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병력 규모와 관련돼서 예. 피고 당시 대통령은 증인에게 계엄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보고해달라고 하였고 증인은 합참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혼자 직접 검토 준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었죠. 네,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를 하신 것은 명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선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직접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증인은 그 경호처장 시절부터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피고인의 국가관, 안보관, 국가 상황 인식과 대통령 관저에서 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먼저 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절차 등 검토 사항과 1차 포고령 안을 만들어서 며칠 후에 대통령 관저로 찾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보더니 평소 거대 야당이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과도 연계하고 손잡는 행태를 개탄하였는데 잘 지적하고 있다면서 거의 손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나요? 예, 제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님의 평소 생각을 많이 반영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했는데 그때 제 기억은 크게 손질을 수정 소요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딩 몇 개만 이렇게 바꾸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보고를 받고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일반적인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면
대국민 담화를 하기도 전에 안건이 다 새 나가서 혼란이 생기고 군이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밤 10시경 대국민 담화를 하고 두세 시간 전부터 두세 시간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보안 손님으로 소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의 배경은 제가 이제 국무회의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좀 이런 어떤 부분의 신속성이나 보안성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그런 지침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합니다. 증인이 대통령께 보고드린 국무회의는 당연히 정족수를 갖춘